속력이 힘이 작용하면 운동하는 방향과 속력이 변해야 되는데 운동에 대해서 배울 때 제일 먼저 힘이 0인 경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힘이 작용하지 않았어. 그럼 힘이 0이면 당연히 속력도 일정한 운동을 할 거야. 그러면 방향도 일정한 운동이 되겠지. 그러면 만약 힘이 0이 아니야. 만약 힘이 있어. 힘이 만약에 0이 아니야. 그럼 첫 번째 뭐가 변하거나 속력이 변하거나 또는 두 번째 방향이 변하거나 할 거야. 이런 경우가 생기겠지. 근데 오늘 우리가 처음 배워야 될 내용은 뭐냐면 바로 힘이 0이어서 외부에 주는 힘이 없으면 속력도 일정하고 방향도 일정한 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야. 그건 뭐라고 그러냐면 일명 첫 번째 배워야 될 게 등속, 직선 운동이야. 등속이란 말은 뭐가 일정하다는 얘기야? 빠르게 속력이 일정하다는 얘기지. 직선은 뭐가 일정하다는 거야? 방향이 일정하다는 거겠지. 그럼 등속 직선 운동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컨베이어 벨트가 움직이는 거. 컨베이어 벨트. 리프트 운동. 근데 선생님 지금 이거 얘기해준 이유가 뭐냐면 니들한테 이해를 묻기 위한 것보다도 시험에 이렇게 나와. 등속 직선 운동의 예를 구하라는 문제. 무빙워크? 무빙워크가 우리 에스컬레이터 이렇게 누워있는 거, 누워있는 게 무빙워크지? 그 다음에 또 컨베이어 벨트는 니네 공항에서 짐 찼을 때 쓰는 벨트를 말하는 거야. 이런 것들이 다 등속 직선 운동에 해당해. 그러면 등속 직선 운동에 해당하는 아이를 그래프를 보면 여기 속력에 대한 그래프야. 시간에 대한 그래프야. 속력과 시간 그래프에서 속력이 일정해야 돼. 이렇게. 속력이 변하지 않는 그래프 이해가지? 그렇다면 얘가 만약에 얘가 10초였다 치자. 여기가 20m였다 치자. 20m/s였다 치자고. 그러면 10초 동안 20m/s의 속력으로 갔으므로 얼마를 갔어? 이동거리가 얼마냐? 그러면 거시속을 모르면 여기다 거시속을 한번 써줄까? 거시기속을 모를 수도 있어요. 거시속. 시간은 뭐분의 뭐?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은 뭐분의 뭐? 시간분의 거리. 이건 할 수 있잖아 우리. 그지? 근데 선생님 지금 뭘 얘기했냐면 니들한테 거리를 물어봤다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그지? 속력이 얼마냐면 20m/s예요. 시간이 10초 동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얼마를 간 거야? 200m를 간 거지. 결론 말하자.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가로 곱하기 시간, 가로 곱하기 세로 속력은 바로 넓이를 말하는 거야. 아까 넓이 우리 했었지. 시간과 그래프, FT 그래프에서 넓이가 운동량이 변하는 충격량, 그겠지. 근데 지금은 뭐냐면 넓이가 바로 이동거리를 말하는 그 거리. 됐냐? 아니, 이런 그래프 말고도 시간과 속력 그래프가 이렇게 되기도 해.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10초야. 여기는 몇 미터 퍼 세크냐면 20미터 퍼 세크야. 얘가 10초에서 정지했던 아이가 10초의 속력이 이렇게 되었대. 이동거리 얼마야? 그러면 아래쪽 넓이 구해준다. 네, 아래쪽 넓이 한번 구해볼까? 10 곱하기 높이가 20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네?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이거 얼마가 나오냐면 100m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됐냐? 또 이 그래프가 이렇게 말고 시간과 속력 그래프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야, 이걸 뭐라고 그러지 우리? 초등학교 나왔잖아요. 졸업을 했잖아 우리가. 평행사. 그래. 뭐라 그래? 평행사변형이라고 그러지.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할 수 있지?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평행사변형의 넓이, 아래쪽 넓이. 이 그래프 상에서 아래쪽 넓이를 뭐를 말한다고? 거리를 말한다고. 그러니까 일단 우린 이거는 하는 건 아니야 지금. 이거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속력이 변하지 않는 등속 직선 운동을 배우고 있다고. 등속 직선 운동을 몇 답으로 이렇게 그리면 된다고. 그리고 나서 하나의 더 그래프가 나오는데 시간에 따른 거리 그래프가 나오고. 아이들 보자. 20m/s였다는 말은 1초에 몇 미터 갔다는 얘기야? 20m/s라는 말은 1초에 몇 미터 갔다는 얘기야? 뭐야 1초에 20m 갔다는 거잖아. 그럼 2초에 얼마 갔을까? 40 가깝지. 3초에는? 60 가깝지. 그럼 건우야 여기에다 우리가 10초 만에 얘는 몇 미터 갔을까? 200m 가지 않았겠나? 200m. 그지? 그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겠다. 그지?
10초에 20이고요. 1초에 20이고요. 2초에는 40이고요. 3초에는 60이고요. 이렇게 넘어져서 10초에는 200m 갔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그래프를 또 기울기로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는 뭐? 기울기 어떻게 구해? X축 증가량분에 Y축 증가량으로 구하지. 근데 X축에 뭐 써져 있어? 시간, 타임 써져 있고 Y축에 뭐 써져 있어? 거리가 써져 있잖아. 그럼 시간분의 거리를 의미하는 게 뭐더라? 시간분의 거리가 뭐더라? 시간분의 거리가 속력이잖아.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기울기가 뭐를 의미한다고? 기울기는 속력입니다를 의미한다. 이해 갔어? 그럼 물어보자. A하고 B 중에 누가 더 기울기가 높아? A가 더 크겠네. 기울기가 크니까. 이해 가지? 물어보자. 준현아. A하고 B 중에 누가 더 힘을 크게 받았을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힘은 0이야, 둘 다. 아니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가 속력이라는 말은 기울기가 일정하고 속력도 일정하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할까? 기울기는 속력이라고. 기울기는 속력인데 기울기가 변하지 않았잖아. A도 B도. 그러니까 속력이 변하지 않았다고. 속력이 변하지 않았다면 힘은 0이라니까.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시간에 따라 속력 그래프로 바뀌어보면 A가 더 빨라 B보다. 이렇게 돼야 돼. A가 B보다 더 빠른 거야. 이렇게. 그러나 둘 다 속력은 일정한 거야. 왜 속력이 일정해요? 그래프의 기울기를 봐봐. 기울기 일정하냐? 그럼 속력이 일정하다. 이해 갔어? 무슨 말이지? 그럼 힘이 얼마라고? 0이라. 이게 도속 직선운동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야? 그럼 속력이요. 그럼 A하고 B 중에 누가 기울기가 커? A가 더 커요. 그럼 누가 더 빨라? A가 더 빠르다고요. 그럼 힘은 누가 더 커? 그러면 당연히 A가요. 이래. 그러다 틀리는 경우가 많아. 이거는 힘은 0이야, 둘 다. 그런데 이런 운동에서 우리가 알았어. 등속 직선 운동에 속력과 그래프의 그래프에서 뭐를 의미하는지 다 이해를 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 예전에는 시간 기록계라고 하는 타점 찍는 게 있었거든. 근데 요즘에 그게 문제가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거만 얘기할게. 다중성광 사진이라는 게 나와. 그러니까 다중성광 사진이라는 건 뭐냐면 물체가 움직여. 근데 난 제자리에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이지? 그 다중성광 사진에 그러면 나는 아니 나는 정지하고 있잖아. 사실. 예. 그러면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사진 찍겠다 쳐봐. 이렇게. 예. 또는 이렇게 사진 찍어줬어. 이렇게 사진을 찍어줬다 차에 그러면 얘들아 중요한 건 운동하는 방향이야. 그러니까 A하고 B가 있다. 누가 먼저 사진 찍었는지 봐봐. 사진기는 제자리에 있었다고. 물체가 이렇게 이동했대. 그러면 물체가 이렇게 이동했다는 말은 A 사진이 먼저 찍혀졌을까? B 사진이 먼저 찍혀졌을까? 뭐라고? A가 움직여 물체가 이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A에 있다가 B로 움직였다는 말 이해가? 이해가? 그럼 A를 먼저 사진 찍었다는 말 이해가? 이건 잘해야 돼. 왜냐면 지금은 간격이 일정하니까 내가 0.1초 만에 사진 한번 찍자. 찰칵 찍고 그 다음에 또 찰칵 찍고 그다음에 찰칵. 그러면 이거 조심해야 될 게 사진을 찍는 것과 사진을 찍었을 때 0.1초가 걸렸어요라는 말은 사진을 찍는 그 순간이 0.1초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사진을 찍고 A를 찍고 B를 찍는 그 간격에 0.1초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1초짜리 다중성 사진을 찍었어라는 말은 사진 한 번 찍을 때마다 0.1초가 걸렸다는 말은 사진 찍은 거과 사진 찍은 거 간격상 0.1초 걸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한 번 찍고 찰칵 찍고 0.1초 후에 또 찰칵 찍고. 이해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A, B, C, D, E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 A에서 E까지 사진 찍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0.5초다. 한 찍을 때 한 번 찍을 때마다 0.1초 걸리니까 0.5초다. 뭘 시간 선을 측정해야 됐어? 간격을 측정해야 된다 그랬지. 그래서 여기 둘, 셋, 네 개에서 0.4초 걸려. 이해 가냐 무슨 말이지? 간격이 중요해. 근데 문제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0.1초가 걸렸어 라고 말을 해주면 우리가 사진을 찍고 그 다음 사진 찍는 그 간격이 0.1초가 걸렸구나 라고 이해를 해줘야 되고 그럼 그 간격의 개수를 세서 0.4초가 걸렸구나를 알아줘야 돼. 그럼 얘는 간격이 똑같을 때 속력이 일정하니까 괜찮거든? 근데 A하고 B 중에 누가 먼저 찍었다고? 운동하는 방향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A가 먼저 찍힌 거야. 그러면 A를 찍고 나중에 B를 찍었는데 간격이 점점 어때지고 있니? 넓어지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0.1초마다 사진을 찍었어도 여기 찍을 때 0.1초 걸렸어.
여기 찍는데도 얼마 걸린 거야? 0.1초 걸린 거잖아. 그렇다면 1번하고 2번 중에서 누가 더 빠른 거야? 아니 똑같은 시간이 걸렸는데도 얘는 엄청나게 길어졌잖아. 그럼 더 빨리 갔다는 얘기 아니야? 속력이 점점 어떻게 됐다고? 더 빨라진 거야. 이해가지? 그러면 이게 다중상황 사실 쪽에서 이 물체의 움직임이 빨랐는지 느렸는지 물어본다고 반드시. 그러므로 어디 쪽을 먼저 움직였는지를 알아둬야 돼. 그럼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나? 오른쪽으로 움직였으면 왼쪽을 먼저 찍은 거야. 아, 왜? 맞지. 왼쪽으로 움직였으면 오른쪽을 먼저 찍은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자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였으면 왼쪽을 먼저 찍었을 것이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면 오른쪽을 먼저 찍었어. 그 문제에서 화살표가 늘 오른쪽으로 나타나지 않아. 왼쪽으로 표현하고 돼. 물체 움직임이 왼쪽이었어. 그럼 어디 쪽을 먼저 찍은 거야? 아니, 이걸 이렇게 치자. 내가 이렇게 하다 치자. 그럼 A하고 B 중에 누가 먼저 찍힌 거야? 지금 얘는 어디 쪽으로 움직였다고 선생님 지금 푸시해줬니?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말했었잖아. 그럼 처음 찍은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걸 처음 찍었다고. B를 먼저 찍었다고. B는 처음부터 간격이 넓었잖아. 근데 간격이 어떻게 됐었어? 좁아졌잖아. 그럼 얘는 빨라진 거야? 늘어진 거야? 느려진 거야. 이해 갔어? 그러니까 화살표를 보고 어떤 걸 먼저 찍었는지 봐야 되고 그 간격에 대한 것을 기억을 해서 똑같은 시간 동안 사진 찍었으므로 간격이 넓으면 넓을수록 더 빠르다는 의미를 갖게 된다. 되냐? 그러면 내가 다구동원 사진을 잘라가지고 똑같은 시간 동안 잘라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표로 나타낼 때. 이렇게 표로. 내가 지금 이거 공 하나에 한 칸이 한 칸. 6칸씩 자른 거야. 내가 뭔 말인지 알지? 여기 잘라. 에? 여기서 저까지 또 잘라. 여기서 저까지 잘라. 잘라가지고 이렇게 붙인 거야. 여기서 저까지 자르고 잘라가지고 이거 붙인 거라고. 그러면 X축이 의미하는 게 뭐야? 한 번 선생님이 사진 찍었을 때, 여번 찍었을 때 몇 초 걸렸다 그랬어? 0.1초도 걸렸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 확인치이 0.1초 걸리니까 이해 가나? 왜냐면 한 칸 간격을 선생님이 이렇게 잘랐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한 칸이니까 0.1초. 얘도 한 개 간격에서 잘랐다 그랬으니까 얘도 몇 초? 0.1초. 그러니까 이거 하나 있으면 0.1초, 두 개 붙으면 0.2초, 세 개 붙으면 0.3초, 네 개 붙으면 0.4초. 그래서 X축이 시간으로 보게. 이해 가나? 그럼 Y축은 뭐야? 이게 만약에 이게 1cm짜리고 여기 2cm고 여기 3cm고 여기 4cm다 쳐. 그럼 Y축이 의미하는 게 뭘까? 여기가 속력이라는 걸 느낌적으로 느낌 오냐? 선생님 여기가 1cm고요. 여기 2cm고 여기 3cm고 4cm니까 거리 아닌가요? 라고 말해. 아니지. 시간이 숨어 있잖아. 0.1초 동안 1cm 간 거고 0.1초 동안 2cm 간 거고 0.1초 동안 3cm 간 거면 얘가 길이가 길면 길수록 빠르다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빠른 거야. 그래서 Y축에 의미하는 게 속력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 이해가나? 그러면 얘 속력이 점점 어때지는 운동이었어? 빨라지는 운동이었던 거야. 이해가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니까 이거 첫 번째 있는 거를 선생님이 표시를 하려면 이렇게 해야지. 한 개 간격으로 잘랐다면 한 개 간격, 한 개 간격 요렇게 되겠지. 한 개 간격보다 간격이 다 똑같은 거야. 0.1초간 다 간격이 똑같은 거야. 그러면 속력이 일정하니까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겠지. 이해가 나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물어볼 거냐면 여기 그 시간을 알려줘 여기가 1cm였다 얘기하고 여기는 2cm였다 얘기해. 그러면 속력을 구하라 그래. 여기가 A 구간 A, B, C 구간이고 D 구간까지 있다 치고 D 구간까지 있다 치고 여기는 3cm. 그럼 A 구간 속력 구하고요. A에서 D 구간 속력 구하고요. B에서 C 구간 속력 구하고요. C에서 D 구간 속력 구하세요라고 물어보잖아. 그러면 시간은 니들이 안 알려줘. 그냥 0.4, 1초 동안 찍었다라는 말만 해준단 말이야. 다중상황 사진이 0.1초마다 사진을 찍었어. 그럼 니들 뭘 생각해야 되냐고? A에서 B 사이의 시간이 얼마라고? 0.1초구나. B에서 C 사이의 시간이 0.1초구나. 라고 해. 그러면 거리를 알아야 되는데 거리는 여기는 1cm고요. 여기는 2cm고요. 여기는 3cm잖아요. 그렇다면 속력을 구해봅시다. 속력. 속력은 뭐분의 뭐니까? 시간분의 거리잖아. 그지? 근데 거리를 센티미터로 해도 돼. 해보자. 여기는 얼마? 0.1초 만에 얼마? 1cm. 그럼 여기는 몇 미터 퍼 센티미터 퍼 세크야. 그렇지. 이건 10cm 퍼 세크. 그러면 정원아 미터 퍼 세크 고칠 수 있냐? 0.1m per s 해. 0.1m per s. 오케이? 이거 0.1m per s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거는 0.1초 만에 몇 cm 간 거라고? 2cm 간 거라고. 그럼 얘는 몇 cm per s? 20cm per s. 다시 말해서 0.2m per s. 오케이? 그럼 여기는 0.1초 동안 몇 cm 갔으므로
3cm 가슴으로 30cm/s 0.3m/s 이렇게 계산을 하는 문제가 나오다. 됐니? 이건 어렵지 않지. 됐니? 또 여기까지 거 뭐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중성명사는 이해했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거가 일정한 거나 계속 늘어나는 음. 그리고 이렇게 왜 그가 뭐라고? 아 등속 직선 운동이 두 개를 했다고? 그걸 어떤 상황에서 그게 달라서 힘을 받아니 안 받아니 내가 달라지겠지. 힘을 안 받았는데 성격 일정해 이거야. 다중성명사실 하면 선생님 이거 더 이해하고 싶어서 그랬던 거지. 일단 우리는 등속 직선 운동은 다중성명사진은 요렇게만 돼야 돼. 응?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도 그래프가 아까 그래프의 속력에서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속력이 일정한 그래프. 여기서 뭘 얘기한다고? 시간과 속력 그래프는 뭘 얘기해야 된다고? 자, 이거 참 되지.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뭘 의미해야 돼? 뭘 얘기해야 되더라? 넓이만 하자고 넓이. 넓이가 뭘 의미하니까? 거리를 의미하니까. 그러면 시간과 거리 그래프에서 시간과 거리가 요따구로 얘기될 거잖아. 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 그럼 여기서 뭐 얘기해야 돼? 기울기 얘기하지. 기울기가 뭐? 속력. 다시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뭐가? 넓이가 거리. 시간과 거리 그래프에서 뭐가? 기울기가 속력. 됐지? 예,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이 되었어. 두 번째. 등가속도 운동. 등가속도 운동은 우리가 배웠던 자유낙하 운동. 아, 무슨 말이냐면 힘을 일정하게 준 거야. 일정한 크게 힘을 준 거야. 그럴 때 속력이 변하겠잖아. 가속도의 법칙. 식이 뭐였지? 아까 우리는 좀 배운 사람이니까. 다른 애들은 뭐 고1 교과 과정을 안 배웠으니까 가속도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얘기할 수 있잖아. 가속도의 법칙이 뭐야? F는 AC. F는 나 욕한 거 아니야. F는 나 괜찮아. 나 괜찮아. F는 가속도의 법칙의 공식이 F는 AM. 오케이. 그치. AM, MA를 많이 하는데 AM. 오? F는 AM? AM, PM 할 때 쓰. AM은 오전? 맞아. F는 MA. 이거였잖아, 가속도. 그러면 A는 뭐였더라? M분의, 아니, 뭐 A는 또 넘기라고. M분의 F. 오케이? 오케이? 얘가 뭐야? 질량. 얘가 뭐야? 힘. 오케이? 아, 다시 얘기할까? 힘이 0이라면 속력도 변하지 않고 방향도 변하지 않는 운동을 할 거야. 근데 두 번째 힘이 0이 아닌 운동을 할 건데 운동하는 방향과 나란하게 힘을 줄 때는 속력만 변할 거래. 속력만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 지금 배울 건데 어떤 거냐면 등가속도 운동이야. 대표적인 게 자연낙하 운동이야. 자연낙하 운동은 내가 공을 여기 떨어뜨렸단 말이야. 그럼 얘한테 힘이 작용하잖아. 그 이름이 하얀 힘의 이름이 뭐야? 중력이잖아. 그지? 중력의 힘을 변하면 속도가 일정한 걸 변하는 속도의 변화가 돼. 그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라 부르지. 이게 가속도고요. 가속도는요. 속도가 변했다는 속도의 변화량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속도가 변했는데 어떤 아이는 1초 만에 속도가 변했고 어떤 애는 10초 만에 속도가 변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1초 만에 변한 걸 봐야 돼. 시간이 길면 길수록 속도도 많이 변하겠지. 그러니까 모든 시간, 1초 시간 동안 속도가 누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말하는 게 가속도라고 돼 있잖아. 됐어? 그럼 볼까? 아, A는 F는 F로 구하는구나. 오케이. 1kg짜리 아이가 있었다 치자. 여기에다가 10kg짜리 아이가 있었다 치자. 받는 힘이 있다 치자. 아, 얘도 밑으로 떨어지면 중력이 작용하고 얘도 중력이 작용하잖아. 그러면 1kg 물체가 받는 1kg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는 얼마야? 9.8N이지. 그래서 우리가 해볼까? 아, 알았어. 질량 너는 몇 킬로그램이니? 1kg이구나. F는 어떻게 구하니? 1kg는 9.8N이 작용하니까 너는 9.8N이구나. 뭐가 말이? 두 번째. 넌 질량이 10kg이구나. 오케이. 그럼 질량 1kg당 9.8N이 작용하므로 얘는 몇 뉴턴? 98뉴턴. 이해 갔나? 그렇다면 가속도를 구합시다. 가속도. 가속도는 뭐분에 뭐라 하라고?
n분의 f로 계산하라고. n분의 f로 갑시다. n분의 f. m이 얼마입니까? 1이고요. f가 얼마입니까? 9.8입니다. 너는 m이 얼마입니까? 10이고요. 너는 f가 얼마입니까? 98입니다. 여러분 이건 얼마입니까? 9.8m/s 제곱. 이건 얼마입니까? 9.8m/s 제곱. 다시 말할까? 질량이 크면 중력이 큰 건 당연히. 반드시 물어봐요. 결코 반드시 물어봐요. 중력은 내가 커. 그런데 얘들아, 중력 가속도에 해당하는 가속도는 누가 더 커? 있잖아. 얘가 가속도는 같다고. 가속도가 같다는 말은 속도의 변화량이 같다는 말. 속도의 변화량이 같다는 말은 얘네들은 동시에 떨어지겠다는 말. 이해가나?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M이 만약에 A하고 B가 M이 1대 10이었다. 그럼 F는 몇 대 몇이니? 1대 10이라고. 아니 1kg당 10kg이었어. 그렇다면 F는 9.8리터 98리터니까 1대 10. 말이? 그 말이? 그럼 A는 몇이야? 1대 1이라고. A가 1대 1. 그러니까 떨어지는 속도도 똑같고 떨어지는 순간에 걸리는 시간도 똑같아야 되는 거야. 그거 반드시 물어본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중학교 3학년 때 교과과정으로 들어가면 뭘 자꾸 보냐면 내가 이 깃털하고 쇠구슬이 있었어. 아이들아 깃털하고 쇠구슬이 있었어. 아이 누가 무거워? 알아서 쇠구슬은 1kg이고 얘는 0.01kg이란다 진짜. 누가 더 무겁냐고. 쇠구슬이 당연히 무겁겠지. 중력은 누가 더 세? 그러니까. 쇠구슬이 세겠지. 그럼 누가 먼저 떨어져야 돼? 동시에 떨어져. 아까 말했잖아. 이 아이하고 이 아이가 가속도가 똑같다고. 질량이 다르더라도 가속도가 똑같다고. 진짜 가속도가 똑같은데 해볼까? 아니 F 구하자고 F. 1kg당 9.8N이라며. 아니 1kg당 9.8N이니까 0.098N이잖아. 이해가? 그러면 가속도를 구하자고. N분의 F 구하니까 여기 9.8. N분의 F 구하니까 여기도 9.8. 이해가나? 다르지 않다고. 그러므로 뭘 물 거냐면 셀프스랑 깃털 중에 누가 먼저 떨어져? 동시에 떨어진다 그래. 그런데 실제로 동시에 떨어져 안 떨어져. 그렇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지. 공기가 아니 만약에 중력만 이게 작용하고 있다면 동시에 떨어지는 게 맞아. 그런데 실제로 떨어질 때는 셀프스가 먼저 떨어지고 깃털은 늦게 떨어지잖아. 이거는 중력 때문이야? 아니야. 공기의 저항 때문에. 공기의 저항 때문에 그러니까 왜 중력만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시에 떨어져야 돼. 정원아. 다시 얘기하지만 중력만 작용하고 있으면 동시에 떨어져요. 근데 공기의 저항 또한 작용하고 있으면 공기의 저항을 적게 받는 아이가 빨리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공기 중에 쇠구슬하고 깃털하고 누가 먼저 떨어져? 쇠구슬. 근데 왜 먼저 떨어져? 라고 말하면 무거워서요 라고 말하면 안 돼. 무게가 떨어지는 속도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그 뭐라고 말해야 돼? 왜 쇠구슬이 먼저 떨어져? 공기 저항을 적게 받아서요. 그러면 깃털이 늦게 떨어지는 가벼워서야? 아니지. 가볍게 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그럼 얘는 뭐라고 말해야 돼? 공개장을 많이 받았어요. 라고 말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설명했으면 이제 이것도 이해 가야 돼. 선생님이 핸드폰을 준비했어. 핸드폰 어딨노? 핸드폰을 준비했어. 핸드폰 사이즈랑 똑같은 종이 크기를 준비해서 잘랐거든 내가. 예. 다시 얘기할게. 진짜 핸드폰 크기랑 똑같은 종이 동시에 떨어뜨렸어. 누가 먼저 떨어져? 왜 자신이 없어? 성민 누가 먼저 떨어져? 준현아 누가 먼저 떨어져? 넌 누가 먼저 떨어져? 넌 누가 먼저 떨어져? 그러면 넌 누가 먼저 떨어져? 넌 누가 먼저 떨어져? 넌 누가 먼저 떨어져? 왠지 죽어도 핸드폰이 먼저 떨어질 것 같지. 정답은 동시. 공개장이 똑같잖아. 받는 면적이 똑같으니까. 다시 얘기해. 쇠구슬랑 깃털하고 먼저 떨어지게 누구야? 쇠구슬. 이걸 결정짓는 요인은 뭐였어? 무게였어? 아니요. 공개 저항이었다고요. 그러면 거꾸로 공개 저항이 똑같다면 동시에 떨어져야지. 무게하고 상관없이. 이해가나? 그러니까는 내가 탁구공이 있어. 탁구공만한 쇠구슬이 있어. 누가 먼저 떨어져? 선생님 탁구공만한 쇠구슬이란 말은 탁구공하고 쇠구슬하고 크기가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질량은 다를 거야. 쇠구슬이 훨씬 더 무겁겠지. 그런데 내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공개 저항이 똑같다는 말은 있잖아. 공개 저항이 똑같다면 누가 먼저 떨어지냐? 동시에 떨어진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응.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제일 많이 다룬 문제야. 그런데 어,
반드시 시험 문제 선생님 작년 것도 이제 기출문제 3단원 이미 다 확인해봤거든. 근데 기출 문제 안 나온 거 거의 집었어. 기출 문제 안 나온 거 없다. 그런데 여기서 애들이 오답이 나온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뭐냐면 동시에 떨어지는 건 이해 갔어. 동시에 떨어지는 건 이해가.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는 거야, 속도가 일정한 거야. 다시. 세고스라고 빅터라고 떨어져. 진공 상태에서 떨어졌어. 그럼 공개사항이 없잖아. 그럼 누가 먼저 떨어지냐 물어보면 동시에 떨어져요 라는 말 이제 답할 수 있잖아. 이해가? 그럼 얘들의 속도의 변화는 어때? 1번 속도가 일정하다. 2번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한다. 몇 번이요? 2번이어야 돼. 내가 여기서 속도가 일정하게 떨어진다는 말은 세고스라고 빅터라고 동시에 떨어진다는 말은 얘들이 속도가 일정하다는 말이 아니라 일정하게 증가하면서 동시에 떨어진다는 얘기야. 근데 애들 있잖아. 둘이 동시에 떨어진다니까 계속 속도가 일정하대. 일정하게 변하면 어떡해. 똑같이 힘이 안 줄 때만 그렇게 변하는데.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그게 오답률이 되게 높더라. 그러니까 또 오답률은 또 뭐가 또 많냐면 동시에 떨어진다. 너무 이제 애들이 강의돼가지고 뭘 틀리냐면 쇠고수랑 비트라고 누가 더 중력이 세? 누가 중력이 더 커? 근데 이것도 똑같대. 이름 돼야 안 돼. 중력 무거운애가 세지 당연히. 그런데 그 무게하고 떨어질 속도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동시에 떨어진다 그래야 돼. 모든 아이들은 10.8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져. 그걸 뭐라 그러냐면 이거나 중력 가속도로. 그래서 우리 중력 가속도 G에 대해서 배울 거야. G는 중력 가속도라는 말을 쓰는데 당연히 니들은 G라는 말 안 쓸 거야. 근데 선생님만 알려줄게. 중력 가속도를 G라고 그러는데 이 값이 얼마냐면 9.8m/s의 제곱이야. 1초에 몇 m/s씩 증가한다는 얘기야? 9.8m/s씩 증가한다는 얘기야. 내가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게 시간이야. 여기가 속력이야. 0초 때는 정지했다가 1초 후에 9.8m/s가 돼. 2초 후에 19.6m/s가 돼. 3초 후에 29.4m/s가 돼. 4초 후에 39.2m/s가 돼. 5초 후에 49m/s가 돼. 그래서 이렇게 증가할 거야. 이해가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공이 이렇게 있어. 1초 후야, 2초 후야, 3초 후야 그래. 그러면 이 아이가 정지에 있었어. 아이들아 1초 후에 얘는 몇 m/s가 되겠니? 9.8m/s가 된다니까. 이해가지? 그럼 2초 후에 얘는 얼마가 된다고? 난 계산할 수 있어. 19.6이라고. 3초 후에는 29.4라고 해. 그만할까? 물어보자. A에서 B 사이의 거리는 얼마다? 그렇지. 9.8이라고 오답을 그렇게 많이. 봐봐. 1초에 여기 너무 이제 짠깐하니까 내가 여기 1초라 그럴게. 1초의 속도가 얼마가 됐다고? 9.8m/s가 되었다고. 여기까지 이해가나? 야들아 시간과 속력에서 뭐를 얘기해야 돼? 선생님이 그래프에서 이거 시간과 속력 있어? 그럼 뭐 얘기하기로 했어? 넓이 얘기하기로 했잖아. 시간과 거리 그래프에서 뭐 얘기하기로 했어? 비율기 얘기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넓이가 뭐를 의미한다고? 서로를 의미한다고. 그러면 시간과 속력 그래프니까 넓이가 뭐를 의미한다고? 서로를 의미하는 게 여기 아래쪽 넓이를 보여야 돼. 맞아 안 맞아? 2분의 1을 해줘야지. 다시 말해서 몇 미터 이동할 거야? 이거 4.9m. 이해가나? 4.9m야. 이해가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넓이가 거리는 얼마인가? 뭐라고? 20 개음식이. 난 괜찮아? 난 괜찮아? 그럼 얘들아 여기까지는 2초가 지난 거지. 그러면 2초가 지날 때 속력을 하면 여기서 이렇게 2초가 지났을 때 얼마의 속력이야? 19.6이지. 아이들아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다가 가로가 2고요. 시간이 2초니까요. 속력은 19.6이고요. 여기서 2분의 1을 한다면서요. 그럼 얼마야? 9.8이 아니라 19.6이지. 여기 없어지고. 이해 가나? 무슨 말인지. 선생님 그런데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요. 얘는요. 4.9m 같잖아.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4.9m였던 거 기억나나?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얼마였어? 19.6이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야? 빼기가 안 돼? 14.7. 맞지? 14.7. 이해 가나? 다시 얘기해. 여기서 여기까지가 9.4.9m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9.6m였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4.7m야. 1초 동안 4.9m 증가했는데 그 다음 1초 동안은 14.7m가 증가한 거야. 그러면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거리가 증가한 거야?
말할 수는 없겠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되지. 1초에 4.9m였으면 그 다음 1초에도 4.9m가 증가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4.9m가 증가한 게 맞죠. 근데 두 번째 14.7m가 증가했는데 제곱배만큼 증가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게 시간과 거리 그래프가 이거 거리 그래프 이렇게 증가한 거야. 1초 후에는 4.9였고요. 2초 후에는 19.6이고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나 무슨 말인지? 아이들아 그런데 이 그래프 물어보지 않아. 중상 교과과정 이 그래프 안 나온다.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뭘 알아야 되냐면 절대 이게 일반적으로 가지지 않아. 하나만 기억해야 돼. 이게 꼭 4.9면 여기는 막 9.8이란 말이 돼. 일일이 계산해서 계산해줘야 돼. 그럼 거기서 봐. 4.9가 얼마야? 그러면 9.8이요. 이런다고 두 배 해가지고. 근데 두 배가 9.8이 아니라 네 배 해가지고 14.9야. 14.7이야. 이해가지? 할 수 있겠냐 이거? 뭐 물어볼 거냐면 그래프 이거 다중응원 사진 물어볼 거야. 다중은 얘 아래쪽으로 움직였지. 그러니까 가장 위쪽에 있는 거 사진 먼저 찍었다 오는 거 이해가지? 그러면 속력이 점점 증가했다는 말 이해가지? 근데 중력과 속도는 질량과 상관없이 무조건 9.8m/s인 거 이해가지? 그래서 세 군수가 붙을 중에 누가 먼저 떨어지냐면 동시에 떨어진다. 공기 저항이 없다면.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떨어질 때 속력과 시간과 속력은 반드시 나와. 근데 진짜로 대부분 학교, 진짜 많은 학교에서 이 4.9m를 많이 해요. 첫 번째 1초 동안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 많이 해요. 근데 그 오답에 9.8이 있을까 없을까? 니들 많이 시험 봐봤지만 기억니은 디귿에 9.8이 있을까 없을까? 있다. 기억니은 디귿에 그 잘못된 9.8m를 계산을 하면 답이 있다 또. 그러니까 아싸 이러고 골라. 이거는 이제 우리 무조건 머릿속에 그냥 공식처럼 외울 거야. 1초 지날 때 4.9m. 1초 지났어 4.9m. 계산할 때 2분의 1을 빼먹지 말다로 기억을 해줘야겠다. 이해 가지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거 하나 해야 돼. 뭐냐면 이게 시간과 속력 그래프에서 속력은 근데 뭐냐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입니다. 에이 뭐 알잖아. 거리는요 속력 곱하기 시간입니다. 시간은요 속력분의 거리입니다. 뭐가 제일 잘 나오냐면 단위화산에서 뭐 이런 거 있잖아. 1시간에 뭐 144km를 갔어. 10초에 20m를 갔어. 이렇게 물어봐. 다시 말할게. 1시간에 144km를 간 거야. 10초에 500m 간 것 중에 누가 더 빨라? 그럼 니들 어떻게 할 거야? 선생님의 제안은 모두 다 미터 퍼 세크를 계산하는 거야. 모두 다 미터 퍼 세크를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봐볼까? 여기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더라? 2시간에 144km를 간 거야. 그럼 니들은 이제 뭘 알아야 돼? 미터 퍼 세크로 계산을 하려면 1시간은 몇 초? 3600초. 그럼 2시간은 몇 초? 7200초. 7200초, 7200초분의 144000미터. 공세개 미터 줘야 되니까. 그럼 계산하면 이거 딱 하니까 20m per second. 이해가나? 됐지? 또는 막 이렇게. 왜? 아니야? 2배 아니야? 2배? 맞잖아, 20. 근데 또 이렇게 문제가 나와. 만약 예를 들어서 90m per second야. 킬로미터 per hour야. 얘하고 만약에 10m per second하고 누가 더 20m per second? 20m per second가 누가 더 빨라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러면 둘 다 미터 per second로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얘를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를 계산을 다시 하면 킬로미터 per hour니까 1시간이라는 말이잖아. 그럼 얘를 뭐로 바꿀까? 3600으로 바꿀까? 됐지? 3600 세크. 그럼 얘는 90에다가 공세개 붙여서 미터로 바꾸라고. 그러면 4분의 1이니까 25m per second 나오잖아. 계산이 안 돼? 나눗셈이잖아. 왜? 왜? 내가 공 두 개 지우고 9로 나오면 얘는 1이요. 얘는 4잖아. 그럼 4분의 100이니까 25m per second하고 25m per second, 20m per second 누가 더 빨라? 얘가 더 빠르네. 이렇게 물어볼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단위 계산할 때 반드시 미터 per second로 계산을 한 다음에 바꿔서 비교를 하는 게 좋겠다는 말을 하는 거야. 음, 이거 풀어줘. 사랑스러운.
너는 선생님 집에 있으니까 정현아 선생님 이걸로 이걸 줄 테니까 연습장이라고. 응. 연습장 하나 보내줄게. 아니면 연습장이 없으면 1번 해가지고 보라. 해. 어. 몇 페이지냐? 57페이지 보라니. 네. 어. 이거 기름부터 쓰는데 왜 단위를 그렇게 쓰냐고? 미터 뭐 써? 그것도. 근데 많이 안 쓰는 뿐이지. 킬로미터 퍼 아워를 많이 쓰고 미터 퍼 세크를 많이 쓰는 이유가 그 세크로 가려면 첫 단위로 가려면 1초에 가는 거는 미터가 많은 거고 안 그러면 너무 빠른 아이들은 초로 말하려면 너무 숫자가 커져. 14만 4천 미터 퍼 세크 막 이래야 되잖아. 그러면 그렇게 큰 숫자들은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꾸는 거야. 숫자는 작아질 거 아니냐고. 그럴 수 있겠지 빠른 애들은. 에? 근데 미터 퍼 미니도 써. 에? 근데 잘 안 쓰는 것 뿐이야. 에? 효율적인 게 미터 퍼 세크가 효율적이니까. 뭐하냐? 그림 그리지 말고 해라. 이거 안 하잖아. 이놈 새끼야. 선생님이 잘못됐으면 네가 잘못된 거 찾아야지. 강아지야 이거. 아, 잘못된 뼈지 못 펴줬는데 잘못된 뼈지고 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음, 어, 음. 그 해오고 이걸 봐볼까? 지금 잠깐 보니까 몇 번 문제 나오냐면 59페이지에 있는 3번 문제 나와. 59페이지 한번 약간 뭐 이런 거거든. 약간 이게 올드함이긴 한데 봐봐. 이게 다리가 있어. 다리가 몇 미터지? 500미터지. 기차가 100미터지 이렇게. 100미터에.
아이들아, 그럼 기차가 완벽하게 통과할 거야. 그러면 몇 미터 가야 돼? 600m 가는다면 이해가나? 아, 그럼 이렇게 가볼까? 다리 대가리 가지고 기차 대가리를 생각해자. 정원아 봐봐. 기차 대가리를 생각해보자. 여기 안 본 사람 범위야. 기차 대가리 입장에서 생각하자. 기차 대가리 입장에서 기차 꼬리까지 다 통과하려면 요만큼 가야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기차 대가리 입장을 생각하면 몇 미터를 가야지만 기차가 완벽하게 통과하는 거야? 600m를 가야지 완벽하게 통과한 거야. 이거 노멀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있잖아. 내가 산을 올라갔다 내려왔어. 에? 올라갈 때 20m/s로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는 30m/s로 시작. 올라올 때는 높으니까 힘드니까 올라가니까 힘들었던 거지. 이거. 내려올 때 이렇게 내려왔대. 평균속력은 얼마야? 평균속력. 그런데 이게 만약 예를 들어서 10초 만에 올라갔다 아니 이렇게 얘기해주면 둘이 더해서 나는 B 맞을까? 올라갈 때 거리와 내려갈 때 거리. 올라갈 때를 S라 그러면 내려올 때도 S겠지? 그리고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10분의 S 더하기 20분의 이렇게 하면 돼. 봐. 총 시간분의 총 거리지. 평균 속력은. 근데 올라갈 때 거리를 S라 그러면 내려올 때도 거리가 S야. 이해가? 그럼 올라갔다 내려왔으니까 총 거리 몇 S야? 2S야.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야, 올라갈 때 시간은 20분의 S. 시간분의 거리니까 올라갈 때 시간 더하기 내려올 때 시간은 30분의 S. 이해가? 됐어? 그럼 얘 둘이 더하면 얼마냐? 60분의 ES. 아니 이게 60 아니잖아. OS. 쌤 말 잘했어. 잘못했어. 이게 60분의 3S 얘가 60분의 2S니까 더하면 60분의 5S 분의 ES네. 이해가? 그럼 밑에가 1이 숨어 있잖아. 그럼 OS분의 120S. 오케이? 다시 할까? OS분의 120S. 그러므로 24m/s가 다. 이해가? 올드한 문제긴 해. 올드. 옛날에 이런 문제 나왔어. 그럼 또 하나. 너네 그 속도의 의미 중에서 아빠가 그 카메라에 걸렸어. 80속도 제한이었는데 아빠가 92로 넘어가야지. 90까지는 봐주거든. 알아? 80 제한 속도면 90까지는 봐줘. 그렇게 80 조금 넘었다고 걸리는 거 아니고 90 넘어야 돼. 다시 말해 10보다 더 넘어야 되거든. 그래서 92로 가서 걸렸다 쳐봐. 그러면 그 단속 카메라의 80의 의미는 뭐야? 뭐라고? 아니야. 1시간 동안 80이야. 그러면 아빠가 자동차에서 80이라는 제한 속도에 걸렸다 치면 아빠가 80km로 왔다는 얘기야? 그거 아니야. 그렇다면 아빠가 1시간을 왔다는 얘기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네. 그러면 순간 속력, 내가 그 카메라를 지나가는 그 순간의 속력이 80이었다는 말은 의미는 뭐냐면 네가 이 속력을 계속 유지하고 간다면 1시간에 80km를 갈 수 있는 속력으로 가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순간 속력 80의 의미는 내가 그 카메라를 지나가는 순간 그 속력이 80이었는데 그 말은 얘가 이 속력을 유지하면서 1시간을 간다면 80km를 갔을 것으로 예상되는 속력을 말하는 거라고. 1시간 왔다는 얘기 아니야? 80km 왔다는 얘기 아니야? 네가 이 속력을 유지하면 1시간에 80km를 갔을 것으로 예상되는 속력을 잡는 거야. 그러면 니들 또 고속도로 갈다 보면 구간 단속 구간 있잖아. 그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단속 구간 몇 분 남았고 막 지금 평균 속력이 얼마고 막 이렇게 얘기해주지. 그때 구간 단속 속력은 뭐냐면 내가 그 처음 측정되는 그 카메라를 통과할 때 시간을 측정해.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의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을 해. 그러면 총 시간 알겠지? 그러면 총거리 알겠지? 총 시간분의 총거리를 해서 평균 속력을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 겁나 빨리 달려. 근데 구간선 사이클 그게 됐거든. 구간 단속 구간인지 모르고 막 달려. 너무 빨리 달린 거야. 걸리게 생겼어. 그럼 난 그때부터 뭐 해야 돼? 아주 천천히 가야 돼. 천천히 가야 돼. 그럼 초시간분의 총거리에서 평균 속력이 낮춰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계기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건 순간 속력이야. 그때 순간 속력. 근데 평균 속력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총 시간의 총 거리가 얼마인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구간 단속 구간에서 빨리 달려서 가속한 다음에 기름을 많이 먹을 이유가 없어. 근데 사실 그건 너무 힘들어. 그 고속도로 달리면 운전해 보면 계속 속도를 늦추고 늘렸다 늦췄다 늘렸다 이게 너무 힘들어 구간 단속. 근데 그렇게 해줘야지만 구간 단속 구간이 있어야지 속도를 우리 그 구간 단속 구간 아니면 엄마 아빠들 어떻게 해? 카메라 있을 때만 천천히 가고 나머지는 엄청 빨리 가잖아. 아 나만 그래? 아 나만 그래? 엄마 아빠 안 그래? 나만 그래? 나는 아니면 시간을 측정하는 그거는 단속 구간에서는 그 카메라가 살살 지나갔다가 다시 빨라지잖아. 그러면 단속 의미가 없다 보이지 않아? 그래서 요즘에 구간 단속 구간이 많아. 특히 그 뭐 아이스 왜 그 뭐야 빙하에 아이스 뭐 기억이 나는 거 있잖아. 블랙 아이스라 그래가지고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 진짜 위험한 구간이나 안개가 자주 끼는 구간이나 이런 구간은 특별하게 구간 단속 구간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 니네 구간 단속 구간이면 아 저건 평균 속력이구나. 구간 동안에 총 시간분의 총 거리로 계산하기 때문에 빨리 달렸다가 구간 단속 구간이 걸릴 것 같으면 그때부터 천천히 달리면 되는 거게. 그게 제일 어리석은 구간 단속 구간은 언제라 생각하냐면 구간 단속 구간 안에 휴게소가 있어. 의미 있어 없어? 아니 겁나 빨리 달려서 휴게소에서 쉬어. 그러면 시간이 느려지잖아? 그럼 휴게소로 구간이 한 번 있지. 이거 의미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아니 갑자기 근데 구간 단속 구간에 휴게소가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그왜 가끔 졸음 쉼터 같은 이게 쓰는 거잖아. 의미 없. 이걸 알면 어떻게 해야 돼? 엄청 빨리 가서 거기에서 잠깐 자고 이렇게 가면 되잖아. 의미가 없어. 어쨌든 구간 단속 구간은 평균 속력이고 우리가 카메라를 통과하는 일반적인 거는 순간 속력. 그 순간의 속력을 측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한 80이라는 말은 킬로미터 퍼 아워가 단위라는 거야. 아빠가 145 달렸어. 140km 퍼 아워. 그 말은 뭐야? 그 속력으로 달린다면 1시간에 몇 킬로 갈 수 있다. 140km를 갈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지? 어렵지 않았지? 그래서 내가 이거 내신 대비 숙제도 다음 시간에 선생님 내신 대비 숙제 답 체크해야 돼요. 얘기 좀 해줘 나한테. 어디까지냐면 63페이지까지. 아우 지웠어 이거. 아우 아까 얼마였지 이거? 통과. 그리고 내신. 내신 다시 얘기해. 몇 시였다고? 113페이지까지? 아, 114? 63. 아, 113까지? 63. 63. 그 다음에 얘는 몇이라고? 근데 63. 62는 63은 우리가 주고 61. 그 다음에 통과는 니네 봐줄 생각이 없지. 통과는 8. 108까지.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잘 가자. 야, 나 찍어도 마라.